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와 남편은 한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 나름 꽤 괜찮은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남편은 저보다 직급도 높아서 저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고 있었고 근속연수도 7년 차였어요. 둘이 벌어서 남는 돈이 많았기에 직장만 하는 곳에는 별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결혼 전에 살던 전세 자금과 남편 회사 근처에 살던 오피스텔 보증금을 합쳐도 꽤나 큰 돈이었어요. 둘 다 성격상 알뜰한 편이어서 경제관념은 투철했습니다. 결혼식 비용에 쏟아붓는 돈이 아까워서 서로 양가에 주고받는 이런저런 절차도 과감히 없앴어요.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주식이라도 한 주 더 사는 것이 효율적이었으니까요. 신혼집도 작은 평수로 장만했어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뜻이 잘 맞아서 투자 공부도 함께 열심히 했어요. 그런 만큼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당시에 시부모님은 특별한 수입도 없이 그냥 집에서 지내시는 것 같았어요. 그 흔하디흔한 경비일도 하지 않으시고 두 분이 그 큰 아파트에서 사셨습니다. 남편이 단 한 번도 생활비를 드린 적이 없다고 했고 줄 사람도 아니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시부모님 어떻게 수입도 없이 생활을 하시겠냐고 물으니까 그랬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아직 일하실 나이야. 가만히 저렇게 집에만 계시면 더 늙으시고 병나셔. 좀 움직이고 경제활동을 하셔야 하는데 걱정이다. 그냥 냅둬. 시어머니는 평생을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남편이 회사에 취업을 하자마자 다니시던 공장을 그만두셨다고 했어요. 아들이 큰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내가 이깟 공장이나 다녀야겠어. 나도 이제 늙음하게 폼나게 살 거야. 그런 시부모님을 두고 남편이 제게 그랬어요. 평생을 우리 아버지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생이었어. 늘 가난했어도 우리 엄마는 그걸 모르더라. 늘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건지 남들 사는 거 구경도 안 하나 봐. 가난이 몸에 배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우리 엄마와 아버지. 난 참 싫더라. 남편은 제게 결혼 전에도 한탄을 여러 번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남들 사는 모습을 재미나게 구경만 하고 자극을 받지 않는다고요. 늘 가난해서 힘들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해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저 뼈 빠지게 가난한 살림에 열심히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줬단 나름의 보람만 가질 뿐이라고요. 그랬으니 가난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한탄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취업을 하자마자 용돈과 생활비를 대줄 거라 믿고 공장도 그만 다니고 두 분 할 일 없이 집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에 비하면 저희 친정 부모님은 아직까지도 바빠서 저희 전화를 편히 못 받으세요. 친정 부모님이 오히려 시부모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아직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시부모님은 시할머니가 계시는 시골로 자주 가셔서 텃밭 정도나 일구시는 것 말고는 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시할머니가 애지중지하며 농사를 지었던 논밭도 동네 친척한테 일구라고 내줬다고 했어요. 그게 적은 땅은 아니었는데 그 논밭 농사만 하더라도 고구마나 감자 같은 것을 인터넷으로 팔아도 얼마나 잘 팔릴 텐데 농사는 힘들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동네 분들한테 그러셨대요. 아이고 이 나이에 놀고 먹어야지. 무슨 농사요? 내 아들이 큰 회사의 과장인데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겠어. 늘상 동네 분들에게 아들 자랑을 탈고 다니시는 시부모님. 남편의 월급이 엄청 많다며 자랑을 하고 다니시는 탓에 아들 농사를 잘했다고 다들 부러워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동네 분들한테 틈만 나면 막걸리를 돌리고 한 번씩 물주 노릇도 서슴지 않으셨으니 그저 모르는 사람들은 남편이 대단한 줄 착각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더라고요. 결혼 후 수개월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시부모님이 시댁으로 저만 부르셨어요. 아버님이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내가 이 집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대신에 매달 생활비를 200만 원을 주면 안 되겠냐? 미처 예상치도 못한 말씀에 놀랐습니다. 생활비 200만 원이라니. 시어머니도 아버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너도 보다시피 이 큰 아파트에 우리 둘만 살면 뭐하냐? 관리비도 보통이 아니고 현자도 시집도 가고 했으니 네가 여기 와서 살아라.
그럼 아버님과 어머니는 어디에 사시게요? 우리 시골에 내려가야지. 네 할머니도 오래 못 사실 텐데 혼자 두시게 할 수는 없잖냐. 그러니까 네가 여기에 와서 살고 생활비 200만 원씩 보내라. 어쩌냐? 네 생각은? 시부모님은 제가 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아셨기에 저에게 묻는 거였어요. 솔직히 매달 생활비로 시부모님께 200만 원을 드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었어요. 저와 남편과 계획한 것이 있는데 200만 원이라는 시부모님의 생활비는 변수에 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완곡하게 거절하기 위해서 그럴싸하게 핑계를 댔어요. 죄송해요. 지금 지출로 나가는 돈이 많아서요. 그리고 아직은 저희 신혼집도 기한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그러면 현자한테 이 집을 내줘도 괜찮겠냐? 솔직히 저는 황당했어요. 어머니, 일단 현석 씨랑 상의해볼게요. 남편과 상의를 해보겠다는 말에 실망한 표정이셨어요. 워낙에 남편이 저보다 깐깐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시부모님이셨기에 저만 따로 불러서 말한 것인데 말이죠. 저야말로 시부모님의 이치에 맞지도 않는 어거지성 말씀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했어요. 생활비 200만 원이 한두 푼이냐고요. 이건 필시 용돈과 생활비를 따로 주지 않으니까 달라는 말씀이신데 그럴 순 없었어요. 그랬더니 실망한 표정이어도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주방에서 점심 준비를 하다가 안방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안방 욕실에 있으려니까 시어머니가 안방에 들어오셔서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청력이 평소에도 좋지 않으셔서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크게 켜놓으시고 통화하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안방 욕실 입전이 다 들렸습니다. 신우이와 통화를 하셨어요. 엄마, 올케랑 얘기해봤어요? 뭐라 그래요? 말도 마라. 네 오빠 저리 가라다. 둘이 똑같더라. 200만 원 못 준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신우이가 하는 말에 기절초풍하겠더라고요. 엄마, 그런다고 그냥 그러라고 한 거예요. 계속해서 달라고 보채써야죠. 네가 이리 와서 다시 한번 말해봐라. 엄마, 오빠랑 올케 언니가 월급이 얼마나 많은 줄이나 아세요? 2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엄마랑 아빠랑 100만 원이면 기초연금이랑 합해서 시골에서 할머니랑 사시는 데는 충분하죠. 그리고 내가 좀 힘드니까 100만 원을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걸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네가 와서 딱 부러지게 말해봐라. 쉽사리 해줄 것 같지가 않다. 엄마, 나 지금 돈 나갈 데가 많아서 힘들어요. 꼭 올케한테 생활비 200만 원을 받아내세요. 지금 저도 갈게요. 알았어. 너도 얼른 와서 말해봐라. 또 아냐? 네 말은 들어줄지. 제가 안방 욕실에서 듣고 있는 줄은 모르고 신우이랑 통화를 하셨어요. 저에게서 200만 원의 생활비를 뜯어내서 신우이에게 100만 원을 줄 계획이셨던 거였어요. 그 중심에는 신우이가 있었고요. 참 추접스러웠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정당하게 빌려달라고 할 일이지 시부모님 생활비에서 삥탕 칠 생각이었다니. 곧이어 점심 식사를 하러 남편이 왔습니다. 신우이도 온다고 연락이 오더니 신우이 애들을 챙기고 부랴부랴 온 듯 했어요. 오자마자 차려준 밥상에 밥을 먹으면서 그랬어요. 오빠, 엄마랑 아빠가 시골에 할머니 집으로 가시겠대. 여기 이 집이 비니까 오빠가 와서 살고 엄마랑 아빠랑 기초연금 말고는 별다르게 돈 나올 데가 없잖아. 생활비를 드려야 하지 않아? 그러자 남편이 시부모님께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 부른 거였어요?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러자 아버님이 큰 인심 쓰듯이 그러셨습니다. 여기 이 아파트를 줄 테니까 대신에 너희들이 좀 힘들어도 생활비 좀 보태라. 할머니 병원도 다녀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힘이 없지 뭐냐. 그러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래, 너희들은 그래도 둘이서 버니까 좀 넉넉하잖니. 그래서 남편이 그랬어요. 넉넉하긴요. 아기를 갖기 전에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요. 저는 한 달에 용돈 30만 원인데 그것도 아껴 써요. 그러자 이번에는 신우이가 제게 그랬어요. 언니, 너무해요. 오빠한테 30만 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나 아빠한테 돈 한 푼 안 쥐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생활비 200만 원은 드려야죠.
그 말에 남편이 눈이 덩그레져서 그랬어요. 뭐? 200만 원? 뭘 그렇게 놀래? 둘이 돈도 잘 벌면서 그래? 그래서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돈이 넘쳐나서 주체를 못하는 준재벌쯤이나 되면 모를까. 나는 못 들이니까 행여는 엄마랑 아버지는 기대도 하지 마세요. 현자, 너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 너나 속썩이지 말고 용돈이든 생활비든 드려라. 그러자 시어머니가 역시나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현자가 여기 들어와서 살아라. 듣고 있는 저와 남편은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더 이상 말하기 싫었는지 숟가락을 놓자마자 저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남편은 화가 나면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내내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저에게 말했어요. 내가 아까부터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집 식구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 뭐가? 우리 둘 다 좋은 연봉에 좋은 회사를 다니는 것은 맞지만 우리를 대단한 물주로 여기는 것 같아. 어떡하든지 가난해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 같아. 난 이렇게 내 자식들에게만큼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그걸 모르네. 그래서 남편에게 안방 욕실에서 들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 통화 내용을 말해주었어요. 남편은 한숨을 깊게 내쉬고 한참을 머리를 쳐박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너무 돈이 없어서 그래. 노력해서 돈 벌 생각은 하지 않고 어디서건 뜯어낼 궁리만 하다니 할 수 없다. 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는 수밖에.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저는 어느 정도 감이 왔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이 지금 사신 아파트를 팔겠다고 했어요. 평생을 집 없이 사셨던 시부모님을 위해서 남편이 남편 명의로 사드렸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부모님은 그 아파트가 시부모님 것이라고 단정 지으셨어요. 아직도 그 아파트 대출금이 자동이체로 꼬박꼬박 매달 적지 않게 나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혼집도 전세로 얻어서 잘 살고 있었으니 확실한 물주라고 여기셨던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서 경제적 자유를 누려볼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여유만만한 소리를 하시다니 실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시누이까지 빨대를 꽂으려 했다니 참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을까 싶더라고요. 다행히도 남편 명의로 샀던 시부모님이 사셨던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올라서 깜짝 놀랐어요. 그 아파트를 팔고 저희가 살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시누이는 시부모님이 사셨던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 생각에 이게 웬 횡재냐며 좋아 죽고 못 살더니 시어머니가 부동산에서 집 보러 왔다는 말에 놀라 자빠졌어요. 당장에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달려와서 난리 쳤습니다. 왜 집을 뺏어가냐고요. 그래서 남편이 그랬어요. 말은 바르게 하셔야죠. 제가 제 집을 팔았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버지랑 어머니는 할머니 댁에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러자 시누이가 뻔뻔하게 그랬어요. 오빠, 대신에 엄마가 나한테 거기서 살라고 했단 말이야. 거기가 엄마 집이냐? 내 집이지?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렇게 해서 저와 남편은 시세 차익을 크게 보고 그 아파트를 팔아서 저희가 살 신축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더욱더 시부모님께 냉정해졌어요. 할머니가 갖고 계신 논밭도 많은데 그 농사를 지어도 두 분이 사시는 데는 부족함이 없겠네요. 앞으로는 절대 땡전 한 푼도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도 한순간에 알그지 신세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끝까지 거지근성을 못 버리더라고요. 당당하게 벌어먹고 살 수 있는데 왜 구걸을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